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동네 주변을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동네 주변에 이렇게 공원도 있고 또 산 기슭도 있고 한데요, 한번 동네 기슭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지금 새싹이 이렇게 나오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자, 한번 봐보세요.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좀 보슬보슬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쥐오줌풀인데요. 쥐오줌풀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천연 수면 유도제라고 그래가지고 발레리안이라고 하는 그 건강 보조식품을 아마 드셔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발레리안 쥐오줌풀입니다. 쥐오줌풀의 새싹이고 뿌리를 약으로 쓰죠. 이 뿌리에서 그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수면을 유도하는 그 환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이제 그 원해탕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약을 이렇게 처방을 내리면 조제를 해주는 곳이 있는데, 알약으로 요 쥐오줌풀 처방을 내니까 여기서 못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조제하는 동안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일하시는 분들은 옷 싹 갈아입어야 되고, 거기 있는 기계 빻는 기계들이 완전히 대청소를 해야 되고 해서 너무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자기네에서는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힐촉을 이용해서, 쥐오줌풀을 이용해서 수면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찾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게 바로 쥐오줌풀입니다. 요거는요, 요것도 나물로 데쳐서 드실 수 있어요. 쥐오줌풀은 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꽃이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쓴박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비슷하게, 그래서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또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요거는 잔대입니다. 잔대의 새싹이에요. 이게 뭔가 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하나를 이렇게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요 안쪽에 하얗게 진이 나오죠. 여기 진이 나오는 거는 보통 도라지과 초롱꽃과 식물들이 이렇게 진이 나오죠, 하얗게. 그래서 요거는 잔대의 새싹입니다. 잔대 새싹인데 너무 어리네요, 그죠? 요것도 이렇게 좀 크면 요것도 나물로 캐 드시면 되고요. 뿌리는 좋은 약으로 쓰죠. 사삼이라고 그래가지고 기관지 쪽을 좋아지게 하는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요 식물 있죠. 요거는 이질풀입니다. 이질풀에 그 새싹이 이렇게 되고 있죠. 나중에 뿔국해 꽃이 피는 이질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질풀 같은 경우는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으로는 설사를 멈추는데 쓰는데, 요거는 드시는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뭐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쥐오줌풀이나 이 잔대는 드실 수 있죠. 자, 여기 보면요, 원추리입니다. 원추리 같은 경우는요, 입이 이렇게 납작하죠. 요 원추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렇게 제법 통통해가지고 요거 식감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추리 같은 경우도 독이 있어서 모든 분들이,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모든 분들이 원추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분하게 우린 다음에, 삶아서 우린 다음에 드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촉은 원추리 같은 경우는요, 이름이 망우초라는 말이 있고요, 의남이라는 말이 있어요. 망우초는 요거를 집에다 심어 놓으면 근심을 잊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게 그 의미가 있죠. 이게 그 당나라 태종인가요? 그 황제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일화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네요. 다음에 한번 꽃이 폈을 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 원추리의 꽃망울을 그 부인이 차고 다니면, 이렇게 갖고 다니면
아들을 낳는다 해가지고 의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추리 같은 경우는 뿌리를 약으로 쓰죠. 뿌리를 헌초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쓰는데, 이게 소변을 잘 보게 한다든지, 소변이 탁한 걸 맑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월경불순이 있을 때, 또는 이렇게 생리혈이 너무 많거나 토혈을 하거나 지혈시키는 작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즙이 잘 나오지 않거나 유선염이 있을 때도 요 뿌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원추리. 자, 원추리가 지금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요. 요 측백나무과 식물이 있죠. 요거 제가 전에 한참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실 수 있겠어요? 자,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앞면하고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면을 보니까, 자, 요거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뒷면에 흰색 기공선이 어떤 모양이죠? Y자죠. 요거는 Y절편이라고 해서 설명드렸죠. 제가 편백나무입니다. 자, 편백나무도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게 자라죠. 냉이가요, 그죠? 냉이가 지금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다 냉이죠. 근데 잘 찾아보면 아직 꽃대가 안 올린 게 있습니다. 자, 들에 냉이가 막판입니다,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얼른 찾아서 한번 좀, 요 항산화 물질이 많고, 이게 그다음에 미백 효과도 있어요. 그다음에 멜라토닌 생성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눈을 좋게 하는, 간을 좋게 하는 그런 효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냉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냉이는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죠. 그거에 비해서 여기 지금 냉이가 다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지금. 네.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노랗게 피는 거는 꽃다지죠. 꽃다지는 이렇게 조그만합니다. 그죠? 꽃다지의 열매를 정력자라고 해가지고 기관지라든지 수분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물로도 드실 수 있고 약으로도 나중에 씨앗은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은요, 여러분 요거 냉이 같죠? 냉이 비슷하지만 잎 겉이 훨씬 더 뾰족하고, 이거 보세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대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전초를 약으로 사용을 하죠. 요거를 포국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에 오면요, 지금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이런 참나무과 식물들은 아직도 밤나무나 새싹이 하나 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싹이 벌써 돋아서요, 잎이 이렇게 커다란 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룩나무입니다. 기룩나무 같은 경우는 일찍 이렇게 잎을 내죠. 잎을 내고, 그 다음에 열매도 꽃도 일찍 막 엄청 하얗게 뭉실뭉실 핍니다. 아주. 자, 이 기룩나무도 지금 이렇게 요 잎을 따가지고요, 이게 데쳐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룩나무의 가지는 구룡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절 통증이 있거나 허리 아프거나 이런데 관절 통증에 염증을 줄여줘서 진통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사를 멈추는 그런 효능도 있기 때문에 요 기룩나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찔레나무도요, 지금 잎을 이렇게 내고 있죠. 근데 찔레나무는 아직도 훨씬 더 큽니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찔레나무 이 잎도 자라다 보면 이제 가시가 나오잖아요. 여기 자체에도 또 가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이렇게 경화되기 전에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채취하기엔 너무 이르고요. 이 찔레나무의 잎도 요것도 이렇게 똑똑똑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당뇨에 좋다고 그래서 장아찌도 담고 하시더라고요. 한참 큰 다음에. 근데 이제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도 드실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 찔레나무 잎은 원래는 요거를 찧어서 붙이면 이 새살이 돋게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찔레나무 꽃이 하얗게 피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더위를 잊게 하는, 그런 더위를 이렇게 우리 더위에 상했을 때 그거를 빨리 회복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찔레나무도 봄이 이제 완전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나라 특산 식물은요, 희열이가 이렇게 꽃이 핍니다. 자, 꽃의 크기는 한 요 정도 되는 꽃이고요. 희열이 꽃도 한번 좀 보세요. 이게 뭐 나물 이런 것만 보여드리기에는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그래서 자, 희열이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자, 지금요 미선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미선나무 꽃은요 이렇게 개나리하고 비슷한데 색깔이 희죠. 근데 개나리 향기를 맡아보신 분들이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개나리는 향기가 별로 나지 않는데 이 미선은 은은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미선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제 열매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잎이 아니고요, 여기 열매거든요. 열매 보면 열매 씨가요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저기 이 안에 동전 같이 생긴 게, 이 모양이요, 부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앞뒤로 한지를 바른 그게 미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선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씨앗이 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식물은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식물은 요게 이제 달래 종류인데요. 요렇게 조금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자라는 것들은 요걸 캐보시면 알맹이가 크게 달리는 거는 산달래입니다. 산달래하고 달래하고는 꽃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뭐 구별하실 것까지는 없겠지만, 여튼 요걸 하나를 뜯어서 이렇게 향기를 맡아보면 그 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산달래일 확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요거를 캐보면 알맹이가 제법 크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산달래는 뿌리를 약으로 쓰죠.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그게 이제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대부분 이 마늘 종류들 비슷한 그런 향기를 내는 것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죠.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심장을 또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죠. 그걸 해백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거 이렇게 다른 풀들이 많이 안 자랐을 때 알아보기 쉬운 거예요. 요 달래나 산달래는. 자, 이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군락져 있는 곳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저쪽에도 이렇게, 이거 다 똑같은 산달래입니다. 여기 보면요, 머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머위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머위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커지죠. 지금은 조그마한 거죠. 머위 같은 경우는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이게 쌉싸름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데쳐서 쌈을 싸드셔도 되고 무쳐 드셔도 되고. 이렇게. 자, 여기는 머위 꽃은 올라오진 않았네요. 머위는 또 이것도 약으로 사용하죠. 전체적으로 이게 뿌리째 캐가지고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봉두채라고 그래가지고 그 염증을 줄여주는 효능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것으로 해서 되게 뭐 항암이라든지 항염증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식품으로 많이 드시죠. 자, 봄나물은요, 영양 만점, 항산화 물질이 아주 많기 때문에 자, 많이 드십시오. 자, 엉겅퀴죠. 엉겅퀴는 이렇게, 엉겅퀴도 요때 채취해 가지고 그 된장국에 넣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엉겅퀴는 그 좀 가시가 있어요. 더 지나면 요 잎 끝에 가시 보이시나요? 요게 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어렸을 때는 그 된장찌개라든지 나물로 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안 먹어봤습니다 저는. 요 그 엉겅퀴 같은 경우는 꽃이 필 때 전초를 채취해서 약으로 쓰죠. 그래서 이게 지혈시키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출혈성 질환에 요거를 사용을 하죠. 자,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한약 제명은 대게라고 하죠. 우리가 식당에 봄나물로 많이 주는 그 나물이죠. 요거 방풍나물이죠. 방풍나물. 방풍나물은 이렇게 잘 자랍니다. 아주 잘 자라고요. 잘라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죠. 그리고 잎이 제법 도톰해요. 살집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래도 뭐 적당량 채취해도 그 한 움큼씩 될 것 같습니다. 요 방풍나물 같은 경우는요 약으로도 쓰죠. 요거는 근데 식방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방풍나물이 방풍이라고 생각하는데 방풍하고 요 방풍나물하고는 다릅니다. 요 방풍나물은 식방풍이라고 하고 방풍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풍을 막아준다 할 때 그 의미로 쓰이는 방풍은 따로 있는 약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요거는 원래 우리나라 기원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품을 방풍 같은 경우는 수입품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식방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요. 식방풍 또는 갯기름나물이라고 합니다.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해열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해열, 뭐 이렇게 감기라든지 이런 거에 그 뿌리를 씁니다. 자, 좀 더 커도 되겠네요. 이건 나물로 채취하기에.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거 뱀밥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거 쇠뜨기에 여기가 생식경입니다. 쇠뜨기의 꽃이라고 보면 되죠. 요것도 드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뜯어보면 그 수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딱 뜯어보면 이렇게 수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요거는 살짝 데쳐가지고 드신다고 그래요. 예. 요쯤이 지금이 3월 말이니까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옛날에 춘궁기 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채취해서 드셨다 합니다. 요거는 그 나중에 요게 이제 거의 사라질 때쯤에 파란색 그 이제 그 생식경이라고 하나요? 영양경이라고 하나요? 그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채취를 해서 약으로 쓰죠. 그거는 문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혈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출혈, 뭐 소변, 대변, 월경량이 많거나 뭐 또 그다음에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거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개망초가 있죠. 개망초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뜯어서 도대체 무슨 맛일까 하고 이게 그 한번 무쳐서 먹어봤는데요. 들기름을 잘 이렇게 데쳐가지고 들기름하고 마늘하고 해가지고 드시면 그냥 드실만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뭐 독특하거나 특별한 맛은 없고요. 그냥 그 양념 맛으로 드시면은 식감이 있고 양념 맛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망초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한 뿌리인데 이만큼 채취하면은 엄청 나옵니다. 자, 개망초도 드실 수 있는 거. 자,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무더기로 나 있는 식물이 있죠. 이렇게. 자, 얼마나 무더기로 나냐면 봐보세요. 여기 씨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몇 번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요. 요거 요렇게 싹둑 잘라 가지고 이거 새싹 비빔밥 해 드시면 된다고 그랬죠. 요게 바로 한삼덩굴입니다. 한삼덩굴은 지금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 지금 한삼덩굴의 그 줄기예요. 저 조그마한 게 이렇게 커다랗게 자랍니다. 요거는 7, 8월경에 채취를 하죠. 율초라고 그래요. 채취를 해서 약으로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소변을 잘 보게 한다든지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요거 잡초입니다. 잡초기 때문에 가위 갖다가 이렇게 뚝 끊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뭐 씻을 것도
씻긴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됩니다. 봐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도 이렇게, 그죠? 가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쏙, 아이고, 그냥 이렇게 뽑히기도 하네요. 이렇게. 자, 이거 한무대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지금 잎이 퍼지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여기 보면 요 한삼덩굴은 가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리니까 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는 너무 연해서 뭐 데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비빔밥 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애기똥풀 많이 보셔가지고 딱 뜯어보면 노랗게 이렇게. 애기똥풀은 백굴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초를 약으로 쓰는데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효능이 있긴 해요. 근데 음식으로는 드시지 않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거 뿌리뱅이였죠. 뿌리뱅이 요거 털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부숭부숭하게 잘 보시면 흰털이 많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털이 많이 있죠. 요거는 이제 보리뱅이도 드실 수 있습니다. 이 꼭두손이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꼭두손이는 천초라고 하죠. 천초근 해가지고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요것도 지금 봄나물로 요만할 때는 드실 수 있어요. 예. 근데 향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 또 한삼덩굴이 이렇게 잔뜩 여기 난리 났네. 이제 여기 나중에 엄청나게 잡초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이제 요 구기자에서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기자 순도 이렇게 드실 수가 있어요. 구기자 순도 마찬가지로 구기자처럼 몸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 순 같은 경우도 나물로 해서 드실 수 있어요. 구기자 순은요, 이렇게 얼핏 좀 멀리서 보면 요 대가 약간 회색빛을 띱니다.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잎이 크게 나오는 식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지나물이라고도 하죠. 미국 제비꽃입니다. 제비꽃 종류도 다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꽃이 약간 이렇게 하늘색으로 크게 좀 피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봄이어서 기세가 이런데요. 엄청 커집니다. 기세가. 그래서 요 종지나물이라고 하는 미국 제비꽃도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요, 이게 두메부추인데요. 두메부추는 살짝 이렇게 잎이 이렇게 살짝 돌아간 듯한 잎이 있고요. 잎이 되게 납작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부추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꽃이 전년도에 핀 거고, 요 부추는 하얗게 피지만 이 두메부추는 약간 분홍색으로 피죠. 요 두메부추는요, 제가 작년에 강원도에서 사다 심었는데 요거 잎이 크니까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때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자, 두메부추가 있고, 옆에는 요거는 뭐였죠? 달래였죠. 달래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달래는 이게 찾기 어려워하시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좀 뭔가 수북이 있다 하면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